라고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거의 90% 이상 확신합니다. 필연적으로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후의 봉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봐라, 너네는 역시 쓰레기야. 한 줌도 안 되는 너희 지지 따위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 보기 싫으면 윤석열 지지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그놈들도 우리에게 욕하고 인신공격하고 비방하고 할 것 다 한 입장인데 저 승리한 쪽에서 화해의 손을 뻗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오랜 세월 친노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분탕질을 칠 수 있는가? 대체 왜 이들은 이리도 이재명을 못 죽여서 안달인가? 이분들이 왜 친노 친문에서 파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보 대통령 후보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나름의 결론이 섰습니다. 그게 다 이재명에 대한 앙금이 수차례의 경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적절한 봉합의 기회를 맞지 못하고 누적되고 강화되어 버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은 필연적으로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이라는 것의 속성은 무조건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이후의 봉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한 분열의 불씨를 남기게 된 게 바로 문제의 경기도지사 경선이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전해철과 이재명이 붙었었죠. 전해철을 따르는 특별한 무리가 있었거나 했던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문파의 일부 중에서 이재명은 도저히 친노의 계보를 이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믿는 일부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 일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이재명 측과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재명 아내 김혜경 여사의 과거 댓글들이 공개되면서 반 이재명 전선은 점점 격해지고 말았죠. 그러나 이 격해진 싸움은 분명 친문 세력 전체의 지지를 얻는 형국인 것은 아니었고 일부의 극단적인 친문, 친노 계열만이 참여하게 되다 보니 이들에 맞서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마치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을 쳐내는 방법론으로 이들을 잘못 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국면에서 똥팔이라는 멸칭이 등장하여 이분들을 낙인 찍기 시작합니다. 일베 등을 상대하는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을 혐오로서 쳐내는 그 방법, 이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극문 똥팔이, 진보 진영 전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와중에 친문 자체의 멸칭을 써버렸다가는 전선을 너무 확장시켜서 손가역이 오히려 밀려버릴 수도 있고 하니 친문 중에서 일부만을 지칭한다. 친문 중에 극소수의 일부만을 지칭한다는 의미로 극문똥팔이라는 네이밍을 이동영 작가가 맨 처음에 시도했고 나중에는 문재인과의 연결성을 아예 지워버린 용어인 그냥 똥팔이라는 약칭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 이재명층에 선 사람들은 모호하게 반 이재명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그냥 똥파리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작 이재명과 전해철이 경선 이후에 화해하고 좋은 관계로 원팀 봉합을 이루었다고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 자체가 받았던 그 모든 상처와 앙금들이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과 전해철이 나중에 갈등 봉합하고 손잡으면 뭐하냐? 분명히 저쪽 손가역 놈들이 우리를 똥파리라고 부르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모멸감을 줬던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 공격이 전해철한테만 갔던 게 아니라 똥파리로 불리는 이 집단에게도 정치인에게 직접 같은 공격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 별도로 타겟화된 공격들이 가해졌고 전해철과 이재명이 화해한 것과 무관하게 앙금을 풀지 못하는 그런 나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18년의 경기도지사 경선 봉합은 철저하게 실패한 채로 끝났다고 봅니다. 단지 이재명의 도지사 당선과 전국적인 민주진영의 승리로 인한 도취감에 취해서 그냥 웃고 떠들면서 넘겨버려서 그렇지 그때 그 상처와 앙금들은 민주당 내에 고스란히 남아서 향후에도 계속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정치인 당사자들끼리의 대립은 그냥 당사자들끼리만 화해하면은 의외로 봉합과 해결이 쉬운 편에 속합니다. 지지자의 뜻이 대체로 정치인의 카리스마에 종속되던 과거 정치판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그런 식으로 해결이 잘 되곤 했었죠. 2007년 대선, 2007년 정동영의 차떼기, 박스떼기, 난장판 경선 사건이 있었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행동대장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등장했던 이재명이라는 무대뽀 신인이 손학규를 돕던 안민석, 정봉주 등을 강목 등으로 폭행했고 감금해버렸던 사건을 매우 뼈아프게 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이 급기야 폭력 사태까지 벌어져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 등은 이 과정에서 결국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동은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차량 동원을 준비하는 모임의 현장을 적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하고 헤어진 게 단데 그 모임의 진행 도중에 국회의원 3분이 오셨고 나중에 선관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패거리들한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던 정봉주, 안민석 등등은 현 시점 가장 강한 친 이재명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죠. 오랜 전 일이지만 10년 전에. 일이지만 그때 박스떼기, 차떼기 한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야 그때 잘못한 거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때 극도로 대립했던 인물 모두가 지금은 친한 한 팀이 되어 있다니. 결국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의 인정과 사과와 봉합이 사건 당사자들 중심으로 잘 이루어졌고 지지자분들도 그분들의 의중을 파악하여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난의 화살이 상대 정치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지지자들을 향한 별도의 화살이 꽂혔던 그런 상황이라면 정치인 당사자들끼리 화해 여부와 별도로 전해철은 그리 밉지 않은데 전해철 지지한다고 나선 저 똥파리들이 진짜 문제야 하는 식으로 쉽게 봉합되지 않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봉합에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다 그런 원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멸칭을 등장시켜 정치인이 아닌 지지자 그 자체를 비난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그 방법론 자체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그분들은 친노, 친문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진보 진영의 승리를 그 누구보다 바라던 이들이었던 것이 맞지만 똥파리로 물리며 그 멸시를 모두 받아내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증오는 더욱 깊어지고 앙금은 계속 쌓여만 갔죠. 여기서 몇몇 친 이재명 성향의 진보 스피커들은 이런 불협의 목소리를 강화시키고 양산해온 측면이 큽니다. 특히나 이동현과 같은 강성 스피커는 똥파리라는 브랜드를 스스로 창조하신 분이고 강한 공격적 어조로 이들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딱 일배를 일배라고 브랜딩하여 선멸 대상화하여 강하게 공격하는 그러한 방법론 그대로입니다. 이건 차후에 원팀으로 봉합되어야 할 분들을 상대로는 애초에 맞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이 부당하게 비난당했다는 생각이 클수록 좀 더 강하게 반발하게 되어 있고 좀 더 극단적으로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을 극도로 디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버린 그분들은 애초에 당내 불화를 조장하려던 동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똥파리라는 딱지가 붙어서 멸시받는 대상으로 브랜딩되고 누적된 비난들을 받아오면서 앙급을 키워가는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 극단적인 성향이 의도치 않게 커져버린 결과 발생하게 된 잘못된 방법론의 희생양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선은 필연적으로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이라는 것의 속성은 무조건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이후의 봉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기저를 따지고 보면 2017년의 박근혜 탄핵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도 2007년 박근혜 이명박의 경선 후유증이 내부적으로 완벽히 봉합되지 못한 탓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친이계 전당이 나와서 친박계를 싹쓸이하기 위해 탄핵 시나리오를 끌고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방어했어야 할 타이밍에 마음 깊이 하나 되지 못했던 탓에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어 버린 결과로 탄핵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디에나 존재하는 기회주의자들의 특성은 구분응선을 넘겨버리면 빨리 탈출하여 스탠스를 바꿉니다. 대세가 반박근혜로 기울어졌다 싶으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스스로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박근혜를 막 질타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었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마음 깊은 내부 갈등 없이 그냥 맨몸으로 박근혜를 지킨다는 충성파들이 그 자리만 지켜줬어도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진보 진영은 그때 보수당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야 합니다. 경선 이후의 봉합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의 당이 쪼개지거나 큰일이 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당의 위기가 닥쳐서 결정적으로 단합된 힘으로 맞서야 할 때 머리를 굴리게 만들죠. 그 얘기는 당연히 일단 보듬어줘야 할 자당의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 충성이 결여되고 득실이나 따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점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거의 90% 이상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길은 그리 순탄치 못할 것으로 봅니다. 무지막지한 보수당의 공격들이 난무할 것이고 또한 세계 자산 가격의 사이클상 하락 국면에서 정권이 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문재인 정권 때 이상의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권을 흔드는 쪽으로 큰 흐름을 타버리면 비난의 물결이 어떻게 요동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믿을 것은 그 자리를 지켜주는 지지자들과 주변 동료들밖에 없는데 이미 마음속에 상처와 앙금들을 남긴 동료들은 그런 특수한 위기의 상황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혼란 정국이 다음 정부에 없으리라고 그 누가 보장합니까? 똥팔이라고 브랜딩되어 장기간의 상처를 받으신 그분들을 우리가 먼저 보듬어두고 대립전선 중에 내뱉었던 혐오와 공격의 언어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의 언어로 그분들을 대한다면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그놈들도 우리에게 욕하고 인신공격하고 비방하고 할 것 다 한 입장인데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둘 중 하나가 먼저 다가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친이재명을 지지했던 이들은 승리를 쟁취한 입장이고 대세를 형성한 입장이 아닙니까? 서로 동등하게 혐오의 언어가 오갔던 상황이고 서로 동등하게 상처받은 상황이라면 결국 승리한 쪽에서 화해의 손을 뻗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봐라 너네는 역시 쓰레기야. 한 줌도 안 되는 너희 지지 따위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 보기 싫으면 윤석열 지지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라는 식으로 패자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는 형태로 여유를 삐뚤어지게 부리게 되면 패자의 가슴속 앙금이 나중에 어떤 폭풍우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에게 재난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똥파리 프레임으로 소위 극문 진영을 디스하며 인신공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그분들의 뿌리는 엄연히 우리와 같은 친노, 친문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진보 시민이었으나 상황이 공교롭지 않게 흘러갔고 의도치 않은 확전과 앙금 등으로 인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버린 안타까운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일단 당장 똥파리니 수박이니 하는 멸칭적인 브랜딩 자체가 진영 내부에서 사라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인식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